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주제가 뭐냐면 바로 휴대폰 바꿀 때요. 이게 은근히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최신 폰으로 바꾼다는 생각에 막 들뜨기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거나 금전적인 사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여러분이 이런 위험, 뭐가 있는지 딱 아시고 또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네. 사실 휴대폰 바꾸는 것 자체는 정말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심코 했던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죠? 특히 오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쓰던 폰, 이거 반납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새 폰 개통하려고 신분증 미리 맡기는 경우. 아, 네네. 네, 언뜻 보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 같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되고 심지어 돈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까요? 쓰던 폰 반납의 함정. 자료 보니까 보통 매장에서 쓰시던 폰 주시면 새 폰 싸게 해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할인 때문에 많이들 하시죠? 근데 문제는 일부 직원이 저희가 초기화해 해드릴게요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래요. 이게 왜 위험한 건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초기화만 딱 해주고 끝나면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네. 이 위해서는 탐정까기라는 은어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탐정까기? 이름만 들어도 좀 그렇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범죄행위죠. 사생활 침해고요. 만약에 그렇게 복원된 사진이나 연락처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상상하기 좀 그렇죠. 정말 심각하네요. 내가 지웠다고 끝이 아니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확실히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딱 보는 앞에서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 네, 이게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삼성폰이면 설정 들어가서 일반, 초기화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고 거기서 반드시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이걸 골라야 돼요. 다른 것도 있나요? 초기화에? 네, 가끔 모든 설정 초기화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와이파이 비밀번호나 그런 설정값만 날리는 거고요. 정작 중요한 사진, 연락처, 계정 정보, 앱 데이터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소용이 없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꼭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이걸로 해야 싹 다 지워집니다. 휴대폰 건네주기 전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완료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시간 걸려도 이건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네.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 그리고 직접 하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음 위험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들이 또 경고하는 게 신분증 미리 맡기기. 네. 이것도 문제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모델이나 색상이 지금 딱 없어요. 그럼 직원이 고객님 신분증만 맡겨두고 가시면 저희가 재고 확보되는 대로 바로 개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네, 편리해 보이죠. 기다릴 필요 없고.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죠? 이게 편리함 뒤에 숨은 보안 문제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신분증 사본만 있어도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악용이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 직원이 고객 신분증을 이용해서 고객 모르게 추가로 폰을 더 개통하는 거예요. 자기 판매 실적 올리려고요. 아니면 단말기만 빼돌려서 팔아넘기거나. 아니 그럼 저는 새 폰 하나만 사려고 한 건데 제 이름으로 막 2대, 3대 이렇게 개통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경우엔요. 이야,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은 쓰지도 않은 유령폰 요금까지 다 내야 하는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걸 알아차려도 이게 명의 도용이라는 걸 입증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또 엄청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자료들이 다 똑같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증 원본이든 사본이든 매장에 미리 맡겨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네, 개통 절차는 반드시 여러분이 현장에 딱 계실 때 직접 진행 상황 보면서 그 자리에서 잠깐 보여주는 식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미리 맡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 내용 그럼 딱 정리가 되네요.
휴대폰 바꿀 때 조심할 것 두 가지. 첫째, 쓰던 폰 반납할 땐 비밀번호 알려주거나 남한테 초기화 맡기지 말고 내가 직접 디바이스 전체 초기화하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리 뭐 급하고 편해 보이고 그래도 신분증 미리 맡겨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개통은 내가 거기 있을 때만 하는 걸로.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불필요한 위험은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판매 직원분들은 다 정직하시고 친절하세요. 오해는 없어야 하고요.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혹시 모를 정말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다룬 얘기가 단순히 뭐 휴대폰 싸게 사는 팁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 그렇죠. 더 큰 의미가 있겠네요. 네. 디지털 세상에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이런 책임감.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 그런 넓은 맥락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편리함 뒤에 혹시 다른 게 있지는 않은지 항상 좀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휴대폰 교체 사례처럼요. 우리 일상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편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나 어떤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 혹시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